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철간신문사 나카노라고 합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간신문사는 1947년부터 시작이 되고 3년 후에 80년이 되고 갔습니다. 동경에 본사가 있고 삿포로와 후쿠오카까지 전국에 9개 오피스가 있고 각 도시에 기자가 있습니다. 이번엔 최신 기술이나 국제적인 화제가 있지만 저는 일본 국내 시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본 철강 업계에 많이 관계가 있는 사회 문제에 포커스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철강 수요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건설이나 물류 두 가지 분야가 됩니다. 왜 건설이나 물류이 있을까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그 두 가지에 공동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부가 발표한 과거의 숫자와 앞으로 예상이 보입니다. 일본 인구는 2008년이 피크로 오늘까지 60년에 계속 감소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50년 후에는 현재보다 30% 감소하고 60세 이상의 인구가 한 40%이 되고 갔습니다. 산업활동이 필요한 노동 생산 인구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심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떠신가요? 여기서 철강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본 철강제는 국내 시장에 어떻게 작용될까요? 제일 많은 분야는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건설, 유동 그런 순서입니다. 유동에는 건설도 포함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철강 수요의 30%가 건설 분야라고 하고요. 시장 가격을 결정할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건설 업계인데요. 숫자를 보면 특징적입니다. 여기에 표시는 없지만 일본 건설 투자는 2992년이 최고로 감소가 되고 2010년에는 50%가 됐습니다. 그 후에는 큰 지진이 발생이 한 관련된 수요나 민간 설비 투자가 증가됐습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올리고 인건비가 증가되고 실제 작업량보다 금액이 더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가 증가되고 건설 투자가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드렸지만 인건비가 증가되어 있는 배경에는 아까 인구 이야기는 했지만 건설 노동자 고령화랑 건설 취직을 하고 싶은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감소가 큰 팍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추세가 확실히 보입니다. 특히 요즘 20년의 그 흘림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같이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에서 노동자는 와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요즘은 국제적으로 환율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나라에 일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본에 오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게 전부 다 벌리를 바꿨지만은 효과는 바로 안 나옵니다. 심각한 상대는 계속 갈 예상입니다. 건설과 관계가 있는 간제의 수요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근이나 철골입니다. 철근은 올해 수요가 635만 톤 예상이 돼 있고 5년 계속을 하고 700만 톤에 안 가는 기록적인 낮은 수준입니다. 이 동계가 있는 1991년 이후에는 작년에 따라 과거 중에 제일 작은 규모가 될 예상입니다. 최신 제보를 보면은 올해 8월은 과거에서 제일 작은 수준이 됐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철골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14년 만에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건물 규모에 상관없이 공사가 조금밖에 없고 계획 중지나 연기가 결정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장 관계자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콘솔 수요가 감소돼 있는지 그런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역시 사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올해가 2024년이기 때문에 2024년 문제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는 일본 시장에 화재가 나오지 않는 날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4년 문제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4월부터 법률이 바뀌고 창업시간 제한이 엄격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계속 일하고 쉬는 날이 별로 없고 그래도 월급도 조금밖에 없고 이런 역사가 오래됐지만 일본에서는 일하는 방법, 하타라키 가타, 계획 두 가지 말을 다 같이 합치는 새로운 말, 하타라키 가타改革라고 하는 법률이 시작을 하고 많은 것을 지키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까지 일하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해 갔으면은 사람이 더 없어지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콘솔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의 영향을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로지스틱스, 물류입니다. 아무리 철강제를 생산을 해도 그것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가치는 안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큰 서플라이 체인가 기능되어 있습니다. 올해 콘솔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운송할 수 있는 침 수량이 작아지고 일본 산업 전체에서도 14% 트럭이 캐파시티 부족이 예상이 됐습니다. 이대로 시간 지나가면은 2030년에는 34% 정도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운송 중에는 90%는 트럭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량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지만 계속 트럭은 큰 비율입니다. 요즘은 조금 더 운송하는 수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작은 플러스가 시장에 대해 큰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운전사의 변화입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다시피 일하는 사람이 감소가 계속을 하고 있는데 평균 나이는 올라갔습니다. 8급 미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무리를 시켜도 일을 안 했으면은 운송이라는 업무는 계속을 못하는 것이고 운송회사 중에도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운송회사이라고 해도
침도 트럭도 여러 종류가 있고, 특히 철강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더 전문적인 일이 많아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다른 침보다 체험이 어렵다고 그런 목소리 듣는 기회도 많습니다. 철강사에서 첫째 운송하는 짐은 70%가 폐입니다. 나머지 30%가 토락입니다. 먼저 폐로 운송을 해도 토중에서 토락으로 운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락이 없으면 철강제를 마지막 유자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이나 가공장에 배달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일본에 수출을 한 철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일본에 운송을 할 수 있어도 일본에 도착한 후에 정확하게 장고에 배달을 못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토락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는 정부나 기업도 열심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여기에 표시하고 있지만 하나는 짐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대기할 때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둘째는 노동 환경의 개선입니다. 셋째는 짐을 신고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업계와 회사에 따라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여러분 나라도 비슷한 행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폐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디지털 기술이나 최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출발지와 목적지 가운데 중계지를 놓고 전체적으로 운송하는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콘솔 업계는 어떨까요? 펄류는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콘솔에는 올해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써 있지만 적당한 근무 관리나 기업 마칭이라든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동시에 진행했으면 당연히 이제까지와 같은 수량으로 일하는 건 어려워지고 노동자에 주는 월급도 증가됩니다. 당연히 콘솔 비용도 증가됩니다. 재료에 걸리는 비용도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와 같은 금액으로 건물을 세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당연히 그때 쓰는 철강제도 감소하고 철스크랩이나 원재료도 감소됩니다. 정기적으로 일본 시장 동향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중요한 간접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024년 문제가 해결은 아직 안 했지만 현재는 일본에서는 내년도 새로운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2020년, 25년 문제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에는 75세 이상 사람, 저희들은 이거를 흑이 고령자라고 하고요. 흑이 고령자가 2,000만 명을 넘어가서 65세부터 74세까지 정기 고령자가 한 1,500만 명에 될 계산입니다. 국민 3명에 1명이 65세가 될 계산이고 5명에 1명이
75세 이상이 됩니다. 이대로 진행했으면 2040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5%이 될 계산입니다. 이 분기점이 2025년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회사 경영자도 당연히 건령화가 진행합니다. 실제 다음에 사장 후보가 없거나 이제까지 세웠던 기술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이런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에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일을 했던 사람이 앞으로 일 못하거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다고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중소규모 사업자가 철강제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향이 큽니다. 제가 큰미의 일본 철강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상상했습니다. 일본 국내 철강 수요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컨클루전, 결과에서도 써 있지만 이 문제는 올해나 미래에 내년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해갔으면 미래에서는 더 심각한 상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시장과 거래가 있을 때 일본에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사람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Seiya CSS has manufactured stainless steel as well as other high value-added specialty steel products, including tool steel, carbon and alloy steel, and nickel alloy. With our less than 0.1 millimeter precision controllable RSM, DST, which minimizes mechanical property deviation via heat treatments and other special equipment. 우리는 세아창원 특수왕입니다. These are the core values of Seiya CSS. Seiya CSS.